런던 대형 세미나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수백 명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한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영어가 아니었어요. 바로 한글이었죠. 10살 루카스가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한글을 듣고 참석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중증 난독증 환자였거든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루카스의 엄마이자 영국 공립학교에서 1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이 한글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낸 실화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문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아이의 생존 이야기죠. 루카스가 5살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요.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글자를 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죠. 처음엔 단순히 늦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루카스는 교실에서 읽기 시간만 되면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선생님이 지목하면 책상 밑으로 숨어버렸죠. 다른 아이들이 술술 읽어내는 단어들이 루카스에게는 마치 암호 같았어요. 엄마, 저는 바보예요? 어느 날 루카스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아들은 도와줄 수 없었거든요.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언어치료사, 교육심리학자, 소아정신과 의사까지요. 모든 검사 결과는 동일했어요. 중증 난독증이라는 진단이었죠. 루카스는 일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상담교사가 말했어요.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면서도 제 아들만큼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루카스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했고 학교 가기를 싫어했죠.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피했습니다. 매일 밤 루카스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엄마, 글자들이 저를 공격해요. 루카스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글자 공포증이었죠. 슈퍼마켓의 간판, 지하철 안내문, 심지어 장난감 상자의 글자까지도 루카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루카스를 달래며 함께 울었습니다. 내 아이를 구해줄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였어요. 루카스가 또다시 학교에서 도망쳐 나온 날이었죠. 저는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지하철 벤치에서 울고 있는 루카스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루카스 옆에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미나였어요. 한국에서 온 언어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죠. 미나는 루카스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사랑해. 이거 읽어볼래? 미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루카스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글자는 누야. 입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누라고 소리 내보자.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카스가 누, 나, 사, 랑, 해라고 또박또박 읽어낸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8년 동안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했던 아이가 한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미나에게 물었어요. 미나는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정확히 일치해요. 영어처럼 복잡한 규칙이 없거든요. 기억은 항상 그 소리를 내고 아는 항상 아 소리를 내죠. 그래서 난독증 아이들에게도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혹시 한글이 루카스를 구원할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미나는 루카스에게 한글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었거든요. 미나는 자신의 연구 주제가 바로 한글의 표현 문자적 특성과 언어 학습 효과라고 설명했어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거든요. 미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루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 누나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찾던 기적의 시작이라는 걸요. 미나와 함께하는 한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글자부터 시작했어요. 가나다라마바사부터요. 루카스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글의 규칙성이 루카스에게는 안정감을 줬어요. 엄마, 이 글자는 왜 이렇게 쉬워요? 루카스가 물었어요. 기억 아가잖아요. 너무 쉬워요. 영어에서는 캐셋이가 때로는 크소리, 때로는 시소리를 내서 혼란스러워했던 루카스에게 한글의 일관성은 마치 구원과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루카스는 간단한 한글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바나나, 고마워, 사랑해 같은 단어들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루카스의 자신감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엄마, 저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루카스가 한글로 된 동화책을 들고 달려왔어요.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 자체가 루카스에게는 기적이었거든요. 미나는 루카스에게 한국의 문화도 함께 가르쳐줬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기를 원했어요. 특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이야기를 들은 루카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종대왕님도 저 같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글을 만드신 거예요? 루카스가 물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정작 문제는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루카스가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로는 한 줄도 쓰지 못했던 아이가 한글로는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루카스 어머니, 이 글자가 뭔가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글이에요. 한국의 문자죠.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정에 없는 문자를 사용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루카스는 영어를 배워야 해요. 저는 루카스의 변화를 설명했지만 학교 측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죠. 학교와의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교장실에 불려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에밀리 선생님, 루카스가 수업 시간에 한글로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동료 교사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한글 공부는 집에서만 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명령했어요. 학교에서는 영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루카스가 처음으로 글자를 읽는 기쁨을 알았는데 그걸 빼앗을 순 없었거든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는데 루카스만 특별 대우를 받나요? 심지어 한글을 배우면 영어 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왔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동료 교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에밀리,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야?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루카스 때문에 학교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있어. 저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루카스마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루카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글 공부를 그만둘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아이를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순 없었어요.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교사로서의 경력이 15년인데 제 아들 하나 제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교육청에서도 학교 편을 들었습니다. 개별 학생의 특수한 요구는 이해하지만 전체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나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때요? 미나가 말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께 연락해 볼게요. 한글이 난독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화이트 교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런던 대학교 언어학과의 권위자였어요. 화이트 교수는 루카스의 상황을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난독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은 충분히 검증할 가치가 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작은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죠. 화이트 교수의 주도로 작은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루카스를 포함해 5명의 난독증 아동들이 참여했어요. 실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면서 동시에 영어 읽기 능력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였죠. 한국에서도 지원이 왔습니다. 정민이라는 한국 언어학자가 연구에 참여하게 됐어요. 정민은 세종학당에서 파견된 전문가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실험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과연 한글이 영어권 난독증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일부 연구진들이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화이트 교수는 확신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한글의 음소문자적 특성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실험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영어 읽기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인 거예요. 특히 음성인식 능력이 크게 개선됐죠. 한글의 표현문자적 특성이 음성학적 인식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교수가 설명했어요. 정민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영어의 러프와 스루를 보세요. 똑같은 OUGH 철자인데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죠. 하지만 한글은 기억 아가처럼 항상 일정해요. 이런 규칙성이 난독증 아이들의 뇌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건 뇌 영상 검사 결과였어요.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뇌에서 언어 처리 영역의 활성도가 현저히 증가한 거였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뇌 영역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경과학자가 놀라워했죠. 루카스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글 실력이 늘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어요. 엄마, 영어 단어도 소리로 나눠서 생각하니까 쉬워져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한글의 음소분의 원리를 영어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3개월이 지나자 루카스는 간단한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8년 동안 한 줄도 읽지 못했던 아이가요. 학교 선생님들도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루카스의 읽기 능력이 갑자기 향상됐어요. 무슨 일인가요?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자 학계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한글이 난독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첫 번째 과학적 증거가 나온 거였어요. 화이트 교수는 이 연구를 국제언어학 학회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데이터는 놀라웠어요. 한글을 배운 난독증 아동들의 영어 읽기 능력이 평균 65% 향상됐거든요. 특히 음성인식과 철자 연결 능력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죠. 이는 기존의 어떤 난독증 치료법보다도 효과적인 수치입니다. 화이트 교수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영국 아이들이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나요?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했죠. 우리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요? 보수적인 교육계에서는 더욱 강한 반발이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양분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획기적인 교육 혁신이라며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영국 교육의 정체성 위기라며 비판했어요. 심지어 정치적 이슈로까지 번졌죠. 일부 정치인들이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때 정민이 멋진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더 많은 문자를 배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접하면서 더 풍부해지죠. 한글을 배우는 건 한국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정민은 세종대왕의 철학을 인용하며 설명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꿈꾸셨죠. 그 정신이 지금 영국의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루카스의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한 영국 소년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승낙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과정에서 루카스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8년 동안 글자를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가 친구가 됐어요. 루카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반향이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독일, 프랑스, 호주의 학부모들이 연락을 해왔죠. 우리 아이도 한글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종학당에서 공식적으로 난독증 치료를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민은 이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가 됐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민이 말했어요. 루카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읽기 실력도 또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학교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루카스가 이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수업을 따라와요. 담임 선생님이 놀라워했어요. 더 놀라운 건 루카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글자가 무섭지 않아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가 그냥 소리의 조합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8년 동안 루카스를 괴롭혔던 문자 공포증이 사라진 거였어요.
루카스는 이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한글책과 영어책을 번갈아 가며 읽죠. 때로는 미나와 함께 한국 동화를 읽으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세종대왕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학교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관심을 보여요. 우리 아이도 한글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몇몇 학부모들이 문의했죠.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의 시도가 옳았네요. 교장 선생님이 인정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다문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죠. 루카스의 변화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루카스가 읽을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했거든요. 학교에 한글 교실이 생겼고 1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교육자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기존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아이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루카스를 바꾼 건 한글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이었어요. 루카스는 이제 다른 난독증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무서울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루카스가 후배들에게 조언해줘요. 한글은 우리 편이야. 글자를 읽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8년 전에 절망적이었던 루카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사례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교육청 관계자가 문의했어요. 이제 한글 교육이 개별 학교를 넘어서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요. 6개월 후 런던 대학교에서 국제 언어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루카스가 직접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예요. 루카스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8년 동안 글자를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루카스는 한글로 쓴 시를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내용을 영어로도 읽었어요. 청중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 있는 도전이 언어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였어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이 감격해했어요. 루카스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독일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루카스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예전엔 글자가 저를 괴롭히는 괴물 같았어요. 이제는 글자가 제 친구가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교육학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한글의 어떤 특성이 가장 도움이 됐나요? 루카스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기억은 항상 그 소리를 내고 아는 항상 아 소리를 내거든요. 영어는 같은 글자도 단어마다 다른 소리를 내서 헷갈렸어요. 그 후로 한글 난독증 치료법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호주에서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캐나다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갔어요. 세종학당은 전용 교재를 개발했고 전문 교사 양성 과정도 만들었죠. 난독증 아동을 위한 한글 교육법이라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교사들이 이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나는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요.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죠.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나가 말했어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철학이 21세기에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고 있어요. 정민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과 협력해서 더 효과적인 교육법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어요. 정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루카스는 지금 12살이 됐어요. 한글과 영어를 자유자재로 읽고 쓸 수 있게 됐죠. 더 놀라운 건 루카스가 이제 다른 난독증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 희망을 찾았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루카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는 전 세계 난독증 가정들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루카스의 희망 일기라는 제목으로 매주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올리고 있거든요. 수많은 댓글이 달려요.
루카스 덕분에 우리 아이도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려던 순간에 루카스 이야기를 보고 힘을 얻었어요. 학교에서도 루카스는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루카스 멘토링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글자를 읽지 못한다고 바보가 아니야. 그냥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이야. 루카스가 후배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올해 여름 우리 가족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루카스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루카스가 쓴 편지예요. 이제 저도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루카스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어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루카스의 목표예요. 미나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가르쳐주고 있죠. 한국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했고 세종학당에서는 특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글로 희망을 찾은 영국 소년의 한국 방문이라는 제목으로요. 화이트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난독증 치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루카스 센터라는 이름으로요. 루카스가 보여준 기적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교수의 꿈이에요. 저도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난독증 아동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루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에밀리의 희망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한글로 찾은 희망이라는 채널로 루카스와 함께 난독증 가정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구독자가 벌써 10만 명을 넘었죠.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한 아이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 희망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한글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이상이 500년이 지난 지금 영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어요. 루카스는 이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커서 전 세계 난독증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덧붙여요.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책을 쓰고 싶어요.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책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생겨나는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루카스와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